여기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현 시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 2번 푸틴, 3번 효도르, 4번 주유소 사장님. 네, 정답은 바로 4번 주유소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주유소 사장님의 최고 중 최고의 왕회장님은 바로 이 사람,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줄여서 빈 살만 또는 MBS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현재 사우디의 다음 왕권 계승자이자 실제 권력자입니다. 원래는 언제 그 질문을 하든 언제나, 그리고 아주 당연히 미국의 대통령이 이 지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법칙이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빈살만 회장님이 지구동네 짱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째서 그가 현 시점 지구 최상위 포식자이며 도대체 왜 미국이 빈살만과 사우디와의 관계에 있어서 갑에서 을로 밀리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밀리게 될 확률이 높으며 그 뒷 배경에는 어째서 푸틴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푸틴의 믿지 못할 동네 친구인 시진핑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으며 또 동시에 이미 엄청난 왕건 부스러기들을 야금야금 먹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의 삶과 또 우리나라의 근미래 먹거리에 있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살만은 1985년생으로 올해 37살로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원수이자 적이며 또 나보다 돈이 더 많으며 그깟 나이 따위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형님으로 모신다는 저의 소신에 따라 지금부터 그를 빈살만 큰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큰형님은 원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잠깐 사우디라는 나라의 왕족들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사우디는 원래 중동 사막 한가운데 있던 어느 오아시스 옆에 자리를 잡고 있던 아주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런 부족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우드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줄여서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라는 아주 대단한 아저씨가 등장하면서 주변의 부족들을 하나둘씩 통합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우디라는 나라 이름도 바로 이 아저씨의 이름에서 나온 말이고, 아라비아의 줄임말이 또 아랍으로, 즉 사우드 아저씨로 인해 대통합된 아랍의 세계라는 뜻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라는 무척 아름다운 정책을 가지고 있는 동네답게 이 아저씨는 주변 부족의 공주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 릴레이를 펼쳐가면서 급기야 나중에는 와이프가 무려 22명이나 생깁니다. 저는 양다리를 걸쳐본 적은 없지만 3다리 또는 5다리 비슷한 걸 꽤 오랜 기간 나만 모른 채 당해본 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아는데, 애인이 2명만 넘어가도 만나줄 시간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2명은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보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우드 아저씨는 소팔메토 엄청난 정력을 자랑하며 이들 22명의 왕비들로부터 총 45명의 왕위 계승이 가능한 왕자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리고 왕자들 역시 아버지처럼 엄청나게 많은 와이프를 두고 또 그 아래로 엄청나게 많은 왕자와 공주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우디에는, 이건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최소 4,500명에서 7,000명의 왕자들이 있고, 여기다가 공주들까지 다 합하면 모두 15,000명이 넘어가는 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왕족 패밀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왕자가 많으면 당연히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알사우드 초대 국왕께서는 아주 희한하고 매우 비효율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즉, 한 세대의 왕자들이 모두 돌아가며 왕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아래 세대로 왕위가 내려갈 수 없다는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빈살만 큰형님의 경우 위로 삼촌이 44명이나 있는데 이들이 모두 돌아가며 왕을 다 하기 전에는 절대로 본인이나 또는 본인의 약 7,000명이나 되는 사촌이나 조카들은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또 법칙이라는 게 깨지는 맛에 존재하는 것이고, 운이 좋게도 빈살만 큰형님의 아버지가 현재 사우디의 7대 왕인 바로 살만 왕입니다. 2015년부터 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을 다음 왕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는 나라에서 왕 다음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방장관의 아들을 임명하며 국가의 무력을 쥐어주는 것을 시작으로 1년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해서 결국 아들인 빈살만을 사우디의 실제 권력자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직 빈살만은 아버지 국왕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왕위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또 그의 자리를 노리고 언제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약 7,000명의 다른 경쟁자들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빈살만의 자리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빈살만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버립니다.
즉 2017년 11월 그 유명한 사우디 리츠칼튼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큰형님께서는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던 11명의 핵심 왕자들과 그 외 약 500명의 핵심 권력 로열 패밀리들을 사우디의 리츠칼튼 호텔로 데려와 감금해버린 후 알려진 바로는 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협박으로 그들로부터 자신에 대한 충성 맹세를 이끌어내는데 또 여기서 깨알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약 150조 원까지 뜯어낸 후 풀어줍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사우디 왕족들 사이 서열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다른 왕자들이 왕위를 욕심내고 공격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완벽하게 차단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큰형님께서 조직을 완전히 장악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우디 내부에서가 아닌 전 세계를 향해 내가 새로운 왕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우디에게 있어 늘 그렇게 해온 방법은 뭐니 해도 바로 머니입니다. 일단 사촌들이 십시일반 모아준 150조 원이라는 비상금과 함께 그는 사우디의 석유를 가지고 돈을 왕창 벌어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옆 동네 주유소 사장님인 푸틴입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둘 다 산유국이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둘만 서로 마음이 맞으면 전 세계 석유 물량의 거의 70%를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세계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은 마음이 맞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둘이 꾸민 짓이 뭔가 하면 바로 자국의 석유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려버려 전 세계 석유 가격을 폭락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덤핑 전략입니다. 그럼 산유국인 자기들이 손해가 아닌가 싶지만 일시적으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가 의외로 아주 많고 또 석유 생산과 유통으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석유 회사들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세계 석유 가격을 떨어뜨림으로써 그 석유 회사들을 모두 파산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략 한 10년 전에도 우리나라 디지털 제품 시장에서 USB 메모리가 크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8기가 메모리 한 개 가격이 대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했는데 그건 대부분 샌디스크라는 회사로부터 메모리를 사온 후 거기다가 각자 새로운 껍데기를 씌우고 브랜드를 붙여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샌디스크에서 8기가 메모리를 9,000원에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그건 거의 당시 메모리 원가 또는 원가 이하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자 곧 시장에 있던 거의 모든 메모리 회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정리가 되자 샌디스크는 거기서 가격을 아주 조금만 올린 채 오늘날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USB 메모리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빈살만과 푸틴이 노린 것도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이 한바탕 싹 청소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석유 생산 밸브를 잠궈 석유값을 마음대로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우디의 경우 하루 최대 생산량이 대략 1200만 배럴인데 거기다가 비축유까지 풀어버려 거의 1300만 배럴을 시장에다 마구마구 풀어버리고 러시아 역시 같은 수준으로 석유를 쏟아냈습니다. 이게 대략 지난 2016년 전후 상황인데 그때 세계 유가가 거의 배럴당 100달러 하던 것이 순식간에 4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들 잘 기억해 보시면 그때 휘발유 가격이 거의 1000원에서 1100원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계획은 적중하면서 그때 수많은 석유 회사들이 파산을 했고 이후 빈살만과 푸틴은 다시 석유 생산량을 줄이면서 석유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며 이후 2018년 즈음부터는 가격은 다시 100달러에서 120달러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건 폭락전 이전과 비슷한 가격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잔챙이들은 모두 털어내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그 모든 시장을 거의 독점으로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석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대략 1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일로 푸틴과 빈살만은 뽀뽀를 하고 싶을 정도로 서로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로맨스에는 늘 불만인 자가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사우디도 석유가 많지만 세계 최대 산유국은 바로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부터 미국이 석유의 대체제인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최근 들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런데 셰일가스는 그걸 땅에서 파서 올려서 생산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더 큰 문제는 유전 한 군데서 사우디처럼 엄청난 양이 거의 몇십 년씩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채굴 작업은 여러 군데로 옮겨 다니며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일단 사업이 그리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업 초반 거래처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안정시켜야 하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려는 찰나 사우디와 푸틴이 이렇게 찬물을 뿌려버리면서 국제시장에서 셰일가스의 경쟁력을 폭락시켜버렸고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에너지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려던 미국의 계획에 크게 차질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그것 외에도 원래부터 우리 큰형님 빈살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트럼프랑 지냈기 때문입니다. 내
적의 적은 친구이며 내 적의 친구는 또 적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처음부터 우리 큰형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빈 살만은 사우디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 다른 국가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우리 트럼프 아저씨가 누구보다 더 빨리 사우디로 날아가서 빈 살만을 국왕 대접을 해주며 정상회담을 하며 전 세계인들 앞에서 지금 누가 사우디의 실세이며 미래의 왕인지를 아주 똑똑히 보여준 것입니다. 절대로 사우디가 그때 미국 무기를 무려 1,100억 불어치나 사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트럼프 아저씨는 절대 그런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일부 다처제 나라의 왕답게 푸틴과도 썸을 타더니 또 이렇게 트럼프와도 강력한 썸을 타는 바람둥이 빈살만이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바이든은 지난 2018년 사우디 출신의 반정부 언론인인 카슈크지가 이스탄불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작년인 2021년 바이든은 그 사건의 배후로 빈살만을 지적하며 전 세계인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비난하며 미국 사우디 간 전례가 없었던 최악의 언어들을 사용하며 빈살만을 국제적 빌런 그리고 왕따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아주 당연히 빈살만도 바이든에 대해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한 번 도발을 합니다. 즉 미국이 사우디에게 공식적으로 전화를 거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미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빈살만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것입니다. 즉 나는 너를 사우디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모욕을 외교적 화법으로 때린 것입니다. 참았던 우리 큰형님도 완전 제대로 빡쳐버립니다. 지난 1945년 루즈벨트가 2차 대전 승전 직후 사우디로 날아가 알사우드 왕을 만나 우리 미국이 앞으로 저 무서운 이란으로부터 너희들의 안보를 완전하게 책임져 줄게. 대신 너희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석유를 무한대로 공급하고 또 전 세계 석유 공급 역시 오직 우리 미국의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달러가 이 지구별의 기축통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는 역사적 협상이 성공하며 전 세계 최고의 동맹국이 되었던 미국과 사우디의 그 아름다운 지난 70년의 탄탄한 동맹 역사에 커다란 금이 가버리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 빈살만은 새로운 여친인 푸틴과 더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푸틴의 못 믿을 친구인 시진핑 또한 자기도 끼워달라고 해서 다다익선 또 이런 거 마다하는 사우디답게 중국도 같이 끼워주며 이제 사우디, 러시아, 중국이라는 엄청난 쓰리썸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축이고 사우디도 푸틴도 중국은 절대로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해서든 거기 끼고 싶어 지금 매우 열심히 구애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곧 바이든에게 아주 곤란한 상황이 닥쳐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내 물가가 엄청나게 뛰면서 자신의 선거를 위해 서둘러 물가를 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으려면 무엇보다 석유값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자 파괴 석유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이 세계인들 앞에서 비열한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또 일부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게 해서 그 권력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롱했던 우리 빈살만 큰형님에게 자존심을 잔뜩 구긴 채 직접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회담은 뉴스에서 다들 보셨듯이 바이든의 완벽한 굴욕 외교로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의 외교 역사상 그런 굴욕은 없었을 정도로 빈살만은 아예 처음부터 바이든과 악수조차 하지 않았고 대신 마치 힙합 가수들처럼 주먹 악수를 하면서 대충 현재 거기 분위기가 어떤지 바이든이 느끼게 해준 후 증산을 부탁하는 바이든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하며 고작 10만 배럴을 올려주는데 그칩니다. 즉 1200만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예전 VIP 고객이 직접 찾아와 좀 더 깎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그 면전에 대고 10만원을 깎아준 격입니다. 이걸로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게 전 세계인들 앞에서 확실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다음 대선에서는 다시 우리 태양계 최고의 또라이킹인 트럼프 아저씨가 재선이 될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이든은 그렇게 크게 혼이 난 후 사우디에서 돌아온 다음 마지막 방법인 미국의 그 귀한 비축유를 풀어 간신히 그 위기를 넘겼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금 미국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이런 사우디 그리고 빈살만 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연방의 최근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오르는 사우디의 석유값을 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달러가 강해지면 그만큼 비싼 석유값에 대해 미국이 어느 정도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원리인데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살만과 푸틴의 완벽한 합동작전으로 인해 석유값은 잡히지 않고 있고 미국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또 그래서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미국의 최근 금리 인상에는 그런 뒷배경도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또 최근 들어 미국이 이거 좀 지나친데 하고 느껴질 정도로
갑자기 엄청나게 친환경을 외치며 모든 산업에서 너무 성급히 서두르며 친환경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산업의 체질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 역시 바로 빈살만과 푸틴에게 완전히 장악당한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앞으로 미국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게 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큰형님 빈살만의 행보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그게 단 한 번도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특히 과거에는 우리의 건설과 조선 기술 덕을 사우디가 많이 받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무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우디가 우리 무기도 아주 많이 사주면서 더더욱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관계는 돈독해졌는데 거기에 더해 사우디의 친구이자 경쟁자인 UAE와 같은 주변 여러 아랍국들에서 우리나라가 크게 인기를 끌며 신뢰를 얻자 그 부분 역시 사우디가 우리를 더욱 신뢰하고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빈살만은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되자 이전에는 여성들이 남편 없이 밖에 다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도록 한 정책을 과감히 없애고 여성들도 대형 콘서트에 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개혁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첫 프로젝트가 바로 우리 BTS의 사우디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전체를 보라색으로 물들인 그 콘서트는 역대급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또 사우디 시민들, 특히 여성들이 크게 만족을 넘어 그에게 감동을 하면서 우리 큰형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급적이면 한국과 더 많은 일을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건설입니다. 우리는 방파제와 한쪽씩 경쟁을 하며 올렸던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도 그 속도와 마무리 퀄리티 모든 면에서 압승을 거두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여겼던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도 보란듯이 완성했으며 또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타워 또한 멋지게 성공시킨 세계 최고의 건축 기술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에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최고의 황금 기회가 지금 찾아왔는데 바로 통큰 우리 빈살만 형님이 계획하고 있는 네옴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무려 앞으로 8년간 1,400조 원이나 들여 만드는 서울시의 43배나 되는 인류 역사 역대급 공사인 네옴 프로젝트의 이름, 그 네옴의 뜻은 새로움을 뜻하는 라틴어 단어인 네오 뒤에다 미래를 뜻하는 아랍어의 첫 알파벳인 M을 붙여 지은 이름입니다. 네옴은 쉽게 말해 이제 사우디에서 더 이상 석유가 나오지 않을 큰 미래를 대비해 지금까지 벌어놓은 그 엄청난 돈을 사용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의 가장 앞서고 편리한 미래 도시를 사우디 위에 짓겠다는, 말하자면 새로운 뉴욕을 중동에 세우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더 라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막 위 미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더 라인은 그 이름처럼 여기 이미지에서 보이듯 약 170km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수직 도시 프로젝트인데 참고로 170km는 서울 대전보다도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두 개의 아주 길고 거대한 판이 서로 마주보게 세우고 또 각각의 건물 바깥 부분은 모두 거울로 만들기 때문에 미러 도시라고도 부릅니다. 이 두 개의 판 건물은 각각 높이가 무려 500m나 됩니다. 롯데타워가 550m니까 대략 그만한 높이의 건물 두 개가 두 건물 사이 200m의 간격을 두고 170km 거리를 마주보며 끊기지 않고 쭉 이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미친 발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9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게 될 예정인데 모든 주거와 동선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 일과 직장 사이 이동이 5분을 넘지 않으며 또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게 다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제로입니다. 개인 자가용은 아예 없고 대신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와 근거리 드론들이 일종의 택시 역할을 하며 도시 지하로는 시속 512km로 달리는 초고속 지하철도 시스템이 깔리게 되어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 외에도 빈살만은 트로제나라고 부르는 산악지대 위 거대한 관광단지도 계획하고 있고 또 바다 위 복합 산업 도시인 옥사곤도 계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앞으로 약 8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약 1,40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대 인류 역사에서 일찍이 목격된 적이 없는 수준의 메머드급 초대형 건설 황금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초반 토목 공사가 이미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바쁘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한국의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이미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비롯해 상당한 양의 공사를 따낸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 아직도 우리가 더 참여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 여러 국내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로 사활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게다가 올해가 또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잘 나가지 않는 집콕 패밀리 사우디 왕족들의 특성을 깨고 오는 10월 17일 빈살만이 특별히 한국
한국을 방문해서 정부와 국내 기업 대표들과 자리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번 방한 기회를 잘 살려 분명한 성과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 중국이 과거 우리가 하던 분야를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야 돈이 많아 낮은 가격으로 공략을 해봐야 그리 효과가 없긴 하지만 최근 뉴스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더 라인의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최근 중국 정부가 사우디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수주해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중국은 최근 소원해진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를 이용해 그 틈을 타 이제부터는 달러 대신 자국의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을 아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현재 방파제 역시 엔화로 또는 엔화로도 석유를 결제할 수 있도록 이미 사우디와 미국의 이른 낌새가 보인 직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며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그 어마어마한 공사 먹거리들 외에도 지금 석유와 달러를 둘러싼 이런 역사적인 변화의 시점에 있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다각적으로 파악해 발빠르게 움직여야만 곧 이 상황이 모두 정리된 다음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화 비열한 거리에서 보면 천호진 아저씨가 대리운전해준 조인성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딱 그 두 가지면 알면 된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 엄청난 현금을 손에 쥐고 최첨단 미래 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는 사우디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가장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무기에 필적하는 고급 명품 무기들도 종류별로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건설 기술로 사우디의 그 엄청난 리모델링 공사도 책임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재와 기술 역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다 사우디 국민들 또한 BTS 덕에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과 신뢰도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이 너무도 많은 사우디와 우리나라는 올해 사우디 한국 수교 60주년이라는 이 귀한 해가 다 넘어가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그 엄청난 사우디 잔치에서 일거리를 잔뜩 수주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빈살만 큰형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제발 착하고 성실하며 실력 좋은 우리나라 좀 예쁘게 봐주셔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큼직한 일거리들 좀 많이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알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